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포항 구룡포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는 극심한 어획 부진 같은 어업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설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웬만해서는 스스로 조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 120km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된 9톤급 대게잡이 통발어선. 사고 발생 10시간 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이미 높은 파도와 강풍이 몰아쳤지만 곧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어획 부진과 치솟은 추로 경비 탓에 한 번 나가면 2, 3일은 조업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은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기름이 6만 원, 7만 원 하던 게 지금 19만 5천 원, 한 20만 원 돈 하니까. 동해는 겨울철에 잦은 풍랑특보로 조업 일수가 적은 데다 보통 2박 3일 조업에 어장까지 오가는 데만 14시간씩 걸리다 보니 웬만해선 조업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나가갖고 3, 400개 갖고는 못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서 정하는 그 특보가 떨어질 때까지 해가 오는 거지. 시간에 촉박하고 이러니까 좀 무리한 조업도 하는 거고. 또 동해는 풍랑특보 발효구역이 섬 지역인 남해와 서해처럼 세분화돼 있지 않다 보니 풍랑특보와 실제 바다 상황이 다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서해 쪽은 순간적으로 기상 변화가 많지만 빨리 잔잔해지는 편이고 동해는 수심도 깊고 너울이 크기 때문에 나쁜 기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편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의 어선 사고는 1,300여 건, 전체 해양 사고의 76%에 이르고 경북 동해안에서만 23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실종된 외국인 선원 1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1월 주민 합의를 이뤄 약 4년 만에 재개됐던 포항 해병대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서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장기면 산서리의 도로에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로 끝에 위치한 건 해병대 사격장. 해병대 사격훈련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주포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 동의 없는 국방부 사격협의 원천 무효! 지난 2019년 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오면서 불거진 갈등. 훈련 중단 약 4년 만인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2,800여 명이 속한 주민단체와 국방부, 해병대 등은 훈련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사격장 인근 수성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만 합의에 참여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자신들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런 때는 양쪽 길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사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들은 훈련장에서 군이 폐유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버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격훈련 중단과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면장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의 당장 생계와 관련되고 소음과 관련된 이 지역을 도외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해병대 1사단은 예정된 훈련을 연기하고 관련 사항은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시한 폐기물은 군부대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 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사랑채움통장에 올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채움통장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천만 원 이하,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1년간 7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포항 스틸러스의 새 사령탑에 오른 박태하 감독이 빠르게 기동매직을 지우고 팀의 자기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선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2연승을 따내며 K리그 축구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선 돌풍의 주인공 광주FC를 꺾고 정효볼까지 잠재웠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태하는 원래 공격 성향이 강한 감독입니다. 중국 연변 감독 시절에도 그랬고 포항 사령탑을 맡은 직후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격적인 4-4-2 포메이션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리그 3경기를 보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전술의 유연성입니다. 특히 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불리는 지난 17일 광주 이정효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 박 감독은 경기 전부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약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점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연구를 했고 오늘 좋은 결과로 보여줄 것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박 감독은 변화무쌍한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은 처음에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곧장 3백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공격 시에는 왼쪽 풀백 완델손이 전진하며 중원의 수적 우위를 점하는 3-2-4-1로 변했고 수비를 할 때는 최전방 조르지까지 내려와 5-2-3 형태로 수비를 두텁게 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공격과 수비 간격을 좁혀 중원을 틀어 막은 채 광주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막판 정재희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운 좋은 찬스가 와가지고 골 넣어서 이겼는데 모든 팀원이 준비 잘해서 그게 좀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술의 대가 이정효 감독은 포항이 내려설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박태하 감독 앞에선 무기력한 90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출신인 박 감독은 지난해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파악에 집중했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물들을 지금 K리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83억 원 늘어난 9,465억 원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양성자 가속기 기반 오픈 리노베이션 캠퍼스 조성에 70억 원과 신라 문화관광단지 조성 10억 원 등이며 계속 사업으로는 신라왕궁 복원 정비 60억 원과 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 90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는 전액 국비 사업과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 심는 분들 많으신데요. 식목일까지는 아직 3주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지금보다 늦으면 나무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78년 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평균 온도가 3도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나눠주는 어린 나무를 받아갑니다. 저희 1시간 전쯤부터 왔어요. 베란다에 요즘 많이 하니까 공기정화 식물로 해서 좀 키워보려고. 정성스럽게 고른 나무는 조심스럽게 가방에 옮겨 담습니다. 한 20분 기다리는데 노즈마리하고 다전컴하고 직장 그만두고부터 열심히 붙어가지고.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2, 3월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눈이 트기 전에 심어야 나무의 뿌리가 단단히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1946년 제정됐습니다. 당시에는 나무 심기에 가장 적당한 날씨였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대구의 식목일 평균 기온은 9.8도. 기온이 점차 오르다 2000년대와 2010년대는 3도 오른 12.8도를 기록했고 지난해 식목일은 15.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온 1도가 상승하면
한 5일에서 6, 7일 정도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른 기온을 감안하면 대구 경북 지역은 3월 중순부터, 경남은 3월 초, 제주는 2월 하순부터가 나무 심기에 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울진군은 최근 온정면과 3km 떨어진 영덕 창수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온정면 일대 81헥타르의 면적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해 드론 예찬 활동도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2020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적극적인 감염목 제거를 통해 지난해 11월 재선충병 청정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한 가운데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13번에 또 조원희 전 경북도당 농어민 위원장이 22번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33%대의 득표율로 17번까지 당선됐지만 이번 총선에선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지지세가 분산되고 있는 만큼 임미애 위원장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지주사인 에코프로 산하 계열사들의 안전 환경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에코프로 그룹 전체의 각종 안전규정 정비와 사고 예방 정책 수립, 시설 관리 및 정비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 포항 공장을 중심으로 작업장에 대한 리스크 사전 감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와 안동대 의대 신설, 2026학년도 지역 신설 의대 정원 할당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의대는 의과학 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학위 과정을 도입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 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예정입니다.